자, 보자. 첫 번째 달라고 봅시다. 생명체의 유전 정보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으로 구성된 DNA 염기서에 저장되어 있대.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야. DNA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겠죠. 두 번째 문장을 보자. 염기서열이 동일한 세포인데 유전자가 발현, 나타나는 모습은 다를 수가 있대.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야.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전자는 같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건 다를 수가 있지. 형제 자매 사이에서. 근데 그것을 이유를 후성 유전이라고 말을 했어. 체크는 이렇게 하는 거야. 후성 유전을 알면 염기서열은 똑같은데 나타나는 모습이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말이 돼. 그리고 나서 후성 유전이란 정의가 들어갔으니까 자, 서술의 대상을 일단 잡아. 후성 유전에 대해 설명하고 싶은 것 같은데 문장의 구조를 보면 DNA 염기서열의 변화가 없이 조건이야. 화학적 변형을 통해 방법이고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과정, 결과야. 조건, 방법, 결과를 제시했어요. 그것의 예시로 DNA 메틸화가 있고 히스토니 아세틸화가 있대. 하나의 문장을 보았을 때 그 문장의 구조를 끊어서 이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미리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 후성 유전에서 제시한 전제 조건이란 DNA가 염기서열의 변화가 없다라고 했어. 그럼 이 말은 위에 있는 문장, 이 문장과 같은 말이 돼. DNA는 동일한 상태에서 화학적인 변형을 통해서 유전자가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조절이라고 했으니까 유전자의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일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화학적 변형의 예시 자리에다가 DNA 메틸화 하나 제시했고요. 아세틸화라고 제시했으니까 서술의 범주를 둘로 나눌 거고요. 얘네 둘은 비교 대조의 대상이겠지. 이제부터 우리는 DNA 메틸화랑 아세틸화는 뭐가 다르지를 대응작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될 거고 그 대응작 정리 과정을 통해서 유전자 발현이 나타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리하면 되는 거야. 과학기술 지문들의 일반적 패턴을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단락에서 제시한 구조와 범주를 잡아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 글이 전개되는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읽기 과정에서도 가능하면 옆에 여백에다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의 흐름을 같이 잡으면서 들어가는 게 좋아.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생명을 좀 했다라던가 아니면 나는 원래 이거라 좀 잘 알아. 이런 친구들은 굳이 정리 안 해도 읽으면서 간단한 표시만 해도 이해가 되겠지. 근데 나 같은 문돌이라면 그게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읽으면서 동시에 적어. 반드시 안 되는 친구들은 읽으면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의 구조와 키워드를 옆에다 같이 적는 작업이 필요해. 그러면 어차피 문제 풀 때 정보를 2번 확인할 거잖아. 한 번 정리해놓은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 기억하고 들어가 봐. 서술 대상 후성 유전. 전제는 DNA가 동일한 상태에서 방법이 화학적 변형, 범주를 메틸화와 아세틸화로 나눴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여기다가 대응자를 만드는 거고 그걸 두 번째 단락에 선이라는 거지. 읽어보자. 먼저 메틸화란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하는 부위인 프로모터 내에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부착되어서 특정 유전자의 전사가 억제되는 과정이래. 나 이런 글 되게 싫어하거든. 사이토신, 메틸, 프로모터. 좀 더 읽어 내려가면은 막 메틸화를 설명하는 게 아세틸화, 히스톤, 아세틸키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되게 읽기 싫겠지? 이런 용어들이 이해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과정과 관계를 파악하는 대상인 거니까 일단 체크만 하면서 읽어주는 거고요. 전사의 별표가 달려있으면 전사의 개념은 R란 얘기야. 맨 밑으로 가봐. 전사의 개념은 DNA 정보를 RNA에 넘기는 거야. 넘겨서 단백질 합성이 된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정보가 뭐냐면 전사라는 건 DNA 정보를 옮기는 거구나. 이 정도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DNA의
정보를 옮기는 그 전사를 억제한다라고 했으니까 유전자 발현이 나타나기가 어렵겠네. 이건 추론이 가능한 정보인 거야. 메티라는 유전자 발현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읽어보자. 이 과정은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가까이에 있는 서열에서 일어날 거고요. 메틸화 효소인 DNMT가 이 작업을 촉진한대요. 그럼 얘 때문에 이 과정이 나타나겠지. 과학기술에서는 인과가 굉장히 중요해. 인과를 확인해야 돼. 전사의 억제라고 하는 문제 상황은 메틸화 효소 DNMT 때문이구나. 다음, 메틸화된 DNA는 전사 인자, 전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자들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할 거래. 결합을 방해한다라는 문장을 읽었으니까 여기는 문제 상황이겠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줘. 그럼 무슨 일이 생겨? 유전자 발현이 차단된대.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전사가 억제되면 유전자 발현이 나타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인과의 과정을 정리하는 거야. 반면 히스톤의 아세틸화는 반면이라고 했으니까 아세틸화는 어차피 유전자 발현이 나타나게 할 거야. 다시 말하면 대응 짝을 만들으란 얘기겠지. 메틸화는 전사를 억제한다. 아세틸화는 전사를 촉진한다. 반대 정보니까 양쪽 축으로 대응짝을 정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주자. 전사를 촉진한 화학적 변형인데 히스톤은 DNA에 담겨있는 단백질 구조체예요.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 이건 뭐 잘 아는 건 아닌데 히스톤이라는 애는 DNA가 있을 때 DNA 뭐 그림 이딴 식으로 그릴 거잖아. 여기에 히스톤이 이렇게 감겨있나 봐. 그 구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꼬리 부분에 라이신 잔기라는 게 있대요. 거기에 아세틸기가 결합을 할 거고요. 그러면 히스톤과 DNA 사이의 상호작용이 느슨해진대. 여백이 생기겠네? 공간이 생겼을 거야. 이것은 마치 단단히 감겨있던 실타리가 풀리는 것처럼 전사인자들이 DNA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유전자 발현을 촉진한대요. 양쪽의 완전 대응 구조를 확인해줘야 돼. 여기를 다시 봐보면 사이토신 더하기 메틸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합을 방해한다라고 했고요. 반대로 라이신 잔기 아세틸기가 결합하면 느슨해져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라고 말했어. 완벽하게 대응 짝이 만들어지잖아. 그럴 때는 짝을 그냥 만들어줘. 아까 작업했던 범주 나눈 거에다가 그대로 짝의 정보를 정리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내가 지문을 뭔가 구조화를 하고 싶은데 구조도 짜기가 이렇게 매끄럽게 잘 되지 않는다면 범주를 나눈 다음에 최종 결과값을 먼저 설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이 나타나는 인과의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짝이 만들어지게 돼. 봐보자. 메틸화와 아세틸화는 결과값부터 얘기하면 전사를 억제한다와 전사를 촉진한다는 대응짝이 만들어져 있었어. 그런데 그 전사 억제와 전사 촉진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대응짝이었던 거지.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결합한다. 라이신 잔기에 아세틸기가 결합을 한다. 그러면 이 결합은 전사를 방해한다. 이 결합은 전사를 접근하게 만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전자 발현이 차단된다. 유전자 발현이 된다. 완벽한 대응짝이야. 그러니까 지문에서 친절하게 대응되는 짝의 구조를 줬다면 같이 따라가 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문제로 바꾸고 싶을 거란 말이야. 어차피 인과의 과정은 반대 선택지에 드러나게 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작업을 연습하는 거지. 지금 내 왼쪽에 적어놓은 저 구조 흐름을 쫓아가는 과정은 다 읽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다. 읽으면서 하는 거야, 얘들아. 이걸 만약에 여러분 실제 모의고사를 푸는데 다 읽은 다음에 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이미 시간은 시간대로 다 썼을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정도 작업은 읽으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작업이야. 내가 평소에 독서 지문을 여기다가 구조화로 필기해서 수업을 할 때 그거는 읽으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이해를 시키기 위한 정리 과정인 거고요. 이런 건 읽으면서 할 수 있는 과정인 거. 이거를 자꾸 해봐야 돼, 얘들아.
눈으로 보고 있은 다음에 문제를 풀 때 다시 정보를 찾으려고 해. 그러면 쓸데없는 짓을 2번, 3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시간대로 썼을 건데 정답은 못 맞췄겠지. 그러니까 읽으면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정보의 흐름을 같이 잡아줘야 돼. 자, 결과값으로 유전자 발현의 차단과 촉진의 대응자를 만들었다면 마지막에 붙어있는 반면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해보자. 반면 히스톤 탈아세틸화 효소라는 게 있대요. HDAC라고 이름 붙었어. 이미 이름에서 정보를 알 수가 있겠다. 아세틸화, 탈아세틸화. 안 되겠네. 이 HDAC는 라이신 잔계에서 아세틸기를 제거한대요. 아까 아세틸기 결합한다고 했거든? 제거한다고 말했으니까 결과값도 반대여야 되겠네. DNA와 히스톤이 묶여있던 그 복합체가 아까는 느슨해진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더욱 조밀하게 붙는데 그럼 전사인자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서 일단 개념을 정리할 때는 메틸화는 유전자 차단, 아세틸화는 유전자 나타나게 하는 거, 탈아세틸화는 다시 유전자 차단이 되겠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내가 정리하고 있던 흐름 구조도에다가 정보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메틸화는 DNAT 때문에 나타난대. HDAC는 얘랑 반대였대. 다시 말하면 요놈과 요놈의 공통범주는 유전자 발현을 막는구나 라고 묶어주는 거지. 서로 다른 개념어가 제시될 때마다 어디가 공통범주인지는 반드시 묶어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DNAT 때문에 메틸화가 될 거고 HDAC 때문에 탈아세틸화가 되면 전사가 억제되는 문제가 생길 거야. 이 글의 제목이 항암치료란 말이지. 우리가 암세포가 생겨나는 과정과 이 전사 억제라고 하는 문제 상황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글인 거야. 여러분들 주변에서 뭐 있으면 안 되는데 암 환자를 본 적이 있다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빠를 수가 있거든. 나는 이모가 5명이야. 이모가 5명이고 삼촌이 4명이고 고모가 2명이고 막 이래. 우리 엄마 아버지 다 6남매고 막 이러거든. 집안이 무시무시하지. 출시 집안은 한 번 모이면 한 50명 되거든. 인간이 겁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사촌 동생이 25명이거든. 출시 집안 첫째라 동생이 줄줄줄 나와. 그러니까 우리 이모 중에 넷째 이모가 유방암에 걸렸었어. 3년 전에. 유방암에 걸렸는 바람에 우리 엄마 엄청 걱정했었는데 지금 완치가 됐어. 완치 판정 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엄마랑 우리 이모랑 둘이서 같이 대만여행 갔다 왔더라고. 근데 이제 항암치료 받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겠지. 맨날 강릉에 계속 살고 계신데 서울에 와서 항암치료 받았단 말이야. 여러분들 많이 드라마나 이런 데 많이 봤을걸? 항암치료 받는 사람들 첫 번째 뇌 형상의 공통점이 있죠. 머리카락이 없지. 머리카락이 없어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잖아. 머리카락이 왜 없어질까? 생각해봤어? 왜 항암치료를 받는데 머리카락이 없어질까? 항암치료는 여기 세포에다 쏘는 건데. 우리가 그런 말 들어봤을 거야. 항암 표적 치료라는 말 쓴단 말이야. 몸속에다가 암세포를 죽이는 걸 주입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치료제는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같이 죽여요. 그래서 멀쩡한 목은 여기 세포도 같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항암치료의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하는 거고 치료도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머리카락이 없어지는 이유는 그 항암제가 너무 독해서 정상세포도 싹 다 죽여버리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같이 몸이 다 안 좋아졌다가 완치가 되면 조금씩 나는 거거든. 요즘 우리 이모 다시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을 했어. 약간 동자승 같아. 얼굴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데 돈을 엄청 많이 들었지. 그 얘기를 이제 마저 읽어보자. 한편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활성화가 된대요. 그러면 세포의 분열을 조절할 거고 세포의 무제한 증식을 막는 게 정상적인 세포 과정이에요. 우리 몸에서 계속 각질이 떨어져 나오죠. 머리카락도 계속 빠질 거예요. 이유는 쓰임새를 다한 세포는 죽고 새로운 게 생겨나기 때문인 거야.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생성됐다가 소멸되는 과정을 반복을 할 건데 그게 요것 때문에 그렇대.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무제한 증식된다. 그럼 우리 몸의 세포가 계속 증식된다는 얘기잖아. 거인증 환자들 있죠. 계속 막 자라나잖아. 키도 계속 자라고 턱도 계속 자라나지. 그거 문제인 거잖아. 그러지 않기 위한 작용이 있어. 그러나 후성 유전 시스템에 오류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메커니즘이 작살이 나게 된대요. 문제다. 읽어보자. 예를 들어서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위에 프로모터 앞에서 나왔었어. 사이토신 나올 때 부위의 DNA 메티라가 과도하게 일어나거나 문제가 두 가지네요. 히스톤에서 아세틸기가 제거되면 바꿔서 읽어주세요. 탈아세틸린의 메틸화와 탈아세틸화는 앞에 분다는 전사를 억제한다는 정보를 이미 읽었지. 이 두 가지의 상황 때문에 전사가 억제된다. 이건 문제, 오류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거고 그러면 세포를 조절한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세포가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비활성화가 된데 오프 상태가 돼버렸어. 세포가 죽지를 않고 계속 증식되게 된다. 그걸 암세포가 된다. 설명 안 하죠. 암이 발생하는 과정이야. 없어져야 되는 세포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생겨나. 다시 말하면 문제가 있는 세포가 있는데 이놈이 계속 우리 몸속에 증식하는 바람에 우리는 암에 걸리게 된다. 라는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문제잖아. 그럼 이 글의 구조는 문제와 해결일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전사가 억제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지. 메틸화와 탈아세틸화에서 전사 억제된다라고 말했으니까 메틸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던가 아니면 다시 아세틸화를 시키던가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 라는 걸 읽어주자. 내려가 봅시다. 기존의 항암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해 줄 거예요. 기존의 항암제는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를 표적 삼아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건데 이 방법은 정상세포 중에서 속도가 빠른 놈도 손상을 가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크대. 이게 좀 전에 내가 얘기해 줬던 거야. 그래서 제시된 게 새로운 항암제인 거고요. 이 새로운 항암제는 후성 유전적 오류를 교정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는 얘랑 얘를 비교 대조해줘야 되는 건데 기존의 항암제의 특징은 암세포를 직접 표적 삼아서 공격해서 없앤다라고 말을 했고요. 새로운 항암제한테는 교정이라는 말 썼어요. 세포를 죽인다, 공격한다는 말 쓰지 않았어. 교정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앞에 문단에서 언급했던 후성 유전 메커니즘의 이 오류를 정상으로 돌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걸 마저 읽어볼게. 이 새로운 항암 치료제는 후성 유전 메커니즘을 복원하는 거고요. 그러면 암세포가 정상세포처럼 행동하도록 유도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정상세포처럼 행동한다는 말은 무한히 증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가 되면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만든다라는 거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는 게 새로운 항암치료야. 이때 사용하는 항암제로는 오아자사이티딘과 오아자이디옥시사이 이런 거 읽을 때 진짜 열받거든. 일단 못 읽어. 뭔 개소리 하신단 말이지.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할까? 아니야, 중요하지 않지. 얘가 하는 일이 중요하겠지. 여기는 DNMT를 저해야 하는 게 항암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정보는 뭐냐면 DNMT는 메틸화를 촉진하는 촉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촉매를 저해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메틸화를 일어나지 않게 한다라는 말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주자. 유전자 정사를 억제하는 메틸화를 못하게 만들어서 다시 유전자의 기능이 나타나게 만드는 게 이 항암제의 역할이구나. 그럼 얘랑 얘는 같은 말이 되는 거지. 여러 번 반복했던 연습인 건데 앞에서 한번 읽어준 개념어를 계속 갖고 와서 대응 치환시키는 작업인 거야.
이 약물들은 종양 억제 유전자 프로모터에서 나타났던 그 과도한 메틸화라는 이 문제 상황을 제거하기 때문에 전사의 기능을 다시 온으로 바꿔준대요. 그러면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은 다시 활성화가 될 거니까 암세포의 성장을 막을 수가 있게 된다. 여기까지는 범주가 메틸화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설명 대상의 구조가 바뀌는 지점마다 범주를 끊어주자. 메틸화에 대한 설명 먼저 읽었고요. 두 번째, 보리노스타트라는 애는 HDAC를 저해야 돼. HDAC는 탈아세틸화 였어. 근데 그걸 막는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아세틸화로 돌리는 거겠네. 아세틸화가 되면 유전자 발현이 촉진된다는 정보를 그대로 똑같이 써준 거니까 결국 결과값은 같아. 유전자 발현을 촉진시키겠다. 그 앞에 있는 거 뭐야? 전사를 억제하는 원인을 바꾼다 라는 말이 되겠지. 그 결과 다시 정상세포처럼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때문에 암세포는 없어질 수가 있대. 범주만 나눠놓은 상태에서 메틸화랑 탈아세틸화라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구나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네. 이 부분을 읽을 때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려면 결국 전제 조건은 뭐였냐면 여기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이 정보랑 다음에 나올 정보를 합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단번에 정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인과의 과정을 서술할 때 꼭 꼼꼼한 정리가 한 번 1차 있는 게 필요한 거야. 이걸 안 해놓으면 계속 다른 정보처럼 읽게 되거든. 다음으로 가볼게. 암 발생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 모델의 누드슨의 이중 적중 모델이 있대요. 이 이중 적중 모델에서는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 안에 대립 유전자가 두 개가 있나 봐. 두 대립 유전자 모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종양이 생긴다라고 말했어요. 바꿔서 읽어주자. 돌연변이가 생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DNA 염기 서열 구조에 변화가 생긴 걸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말을 해. 그러면 암세포가 생기는 거네. 여기서 우리는 이걸 떠올려야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글의 서술대사의 후성 유전의 전제 조건은 DNA 변화가 없다였어. 그런데 이중적중 모델은 그걸 설명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바뀌어줘야 돼. 이 모델에서는 유전성 암의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건데 후성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이 이중적중 모델은 바뀌게 됩니다. 확장됐대요. 확장이라는 말 썼으니까 원인이 좀 더 많은 거야. 암 발생 경로가 더욱 다양해졌다. 이에 따르면 하나의 대립 유전자에서는 돌연변이 DNA가 바뀌는 게 나타나고 다른 하나인 B라고 해보자. 후성 유전자 오류가 발생해도 종양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A와 B라는 두 개의 대립 유전자 모두 후성 유전자 오류만 있어도 암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후성 유전과 돌연변이를 비교해 놓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네. 확장된 모델에 따르면 두 개의 대립 유전자가 모두 돌연변이가 아니라 후성 유전 오류만 있는데 암이 생긴다라고 말했으니까 DNA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도 암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확장된 모델인 거지. 그런데 앞에서 읽었던 후성 유전 메커니즘에 따르면 동일한 DNA 염기 서열이라는 전제 조건 유지한 상태에서 메커니즘만 교정한다라는 말을 썼단 말이지. 그걸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러한 발견은 암의 발생 기전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해졌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우야, 기전이 무슨 뜻이지? 원인, 그렇지. 비슷한 단어는 원인으로 읽으면 되겠지? 암이 생겨나는 원인이 되게 다양하대. 그 말이 지금 읽었던 돌연변이가 없는 데 나타난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가, 밑줄이 쳐 있어.
추론 문제 되겠지? 읽어보자. 후성 유전적 오류는 돌연변이와는 다르게 가역적이라고 했어. 어휘 이슈가 있으면 좀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가역적 간단하게 읽어줘. 가능하다 할 때 가짜야. 가역할 수 있다. 불가역적 불가능하다라고 읽으면 돼. 그러면 후성 유전 오류가 돌연변이와 다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여기서인 거지. 돌연변이는 이미 DNA 여기서 구조가 바뀌어버렸으니까 이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DNA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유전이 돼버릴 거란 말이야. 또 후성 유전에 따르면 DNA는 그대로겠네.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겠지. 메커니즘을 정상으로 돌리면 정상 DNA를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다. 이게 가역적이다 이 뜻인 거지. 결국은 첫 번째 단락에서 제시한 전제 조건이 맨 끝까지 이어지게 돼. 항상 첫 번째 단락에서 제시한 대전제를 이 글 전체에서 이해하려고 계속 갖고 써먹을 필요가 있었을 거야. 그게 다시 등장하는 거란 말이지. DNA는 그대로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대. 여기 계속 거슬리네. 고양이 그림. 누가 봐도 내가 그린 건 아닌 것 같지. 공항고에 서뭐 미친 애가 하나 있는데 자꾸 내 패드를 훔쳐봐갖고 내가 그림을 그려놔. 내가 그린 건 아니야.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암세포는 원래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가 있다. 결론이네요. 결국 포인트는 여기서 잡는 거겠다. 그치? 자, 문제 풀어보자. 보자. 앞에 세 문제는 그냥 사실상 일치 문제였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메틸화에 들어가는 거야? 아세틸화에 들어가는 거야? 라는 범주 구분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오리노스타트라는 것에 대한 설명은 아세틸화 설명할 때 나왔기 때문에 메틸이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범주만 양쪽 구분해 놓으면 쉬워지는 문제였고 2번이랑 3번은 이미 우리 다 확인했던 거지. 표적인 거랑 메커니즘 교정하는 거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3번 같은 경우에 대전제 물어보는 거잖아. DNA의 변화는 없다. 대전제를 확실하게 확인해 놓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문제였던 건데 4번을 읽어볼게. 4번에서 히스톤의 메틸화라는 게 있는데 이건 메틸기가 결합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걸 HDM이 조절을 한다. 이때 HDM의 활성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종양 억제 유전자를 억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를 문제상으로 잡았어야 돼. 그러면 다시 말하면 HDM의 활성화라는 것은 메틸기가 결합하는 걸 못하게 만드는 거겠네? 메틸기를 제거해서 종양 억제 프로그램을 억제한다라고 말했으니까 메틸기 제거를 다시 동그라미로 바꿔야 종양 억제 유전자 발현을 O로 바꿀 수가 있겠지. 여기를 ON으로 바꿔 써야 될 거야. 그래서 선택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메탈기를 제거하는 반응을 더 촉진하겠대. 그 앞에 걸리고 싶어라는 말인 거지. 반대 정보였을 거야. 반대 정보 추론하는 걸 잘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암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들아. 유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지. 고등학생쯤 되면 대충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체질적인 면에서 몸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검사 한번 해보는 게 좋거든. 근데 이게 꼭 돈을 들인 검사 안 해도 한의학에서 체질로도 이게 검사가 돼. 난 그거를 되게 나이 먹고 나서 해봤는데 되게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체질과 유전상으로 폐암에 걸릴 확률이 가장 낮대. 담배를 지금 20 몇 년, 거의 30년 가까이 피고 있는데 폐암에 걸릴 확률이 가장 낮은데 간암의 확률이 가장 높대. 간이 굉장히 약하대 내가 체질적으로. 나처럼 이렇게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일단 약을 복용하는 것 자체가 간에 무리가 가고요. 난 매운 거, 홍삼, 산삼, 약 이런 게 다 안 맞는 사람인 거야. 근데 저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고등학교 때 우리 엄마가 나 공부 열심히 하라고 홍삼을 존나 먹였어. 3년 내내 홍삼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었거든? 나는 고기랑 매운 음식이 몸에 애초에 안 맞아. 근데 우리 엄마가 힘내서 공부하라고 고기를 맨날 줬어. 반찬도 맨날 매운 걸 줬거든? 맨날 매운 제육볶음. 내가 제육볶음 되게 좋아했거든. 난 원래 어릴 때부터 고기를 먹으면 항상 배탈이 났다? 배가 항상 아팠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산 거야. 30 몇 년 동안. 그러다 30살 먹어서 깨달은 거지. 아, 고기가 원래 내 몸에 안 맞는 알러지 반응이었구나. 나도 나이 먹어서 알았단 말이지. 그래서 가끔 농담 삼아서 엄마한테 엄마가 나한테 홍삼만 안 먹어서 내가 서울대 갔을 거라고. 너무 농담하거든. 엄마 개소리 하지 마. 네가 PC방만 안 갔어 서울대 갔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PC방 하도 많이 나와. 한번 알아봐. 지금 너희들 몸에 안 맞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 너희들 공부에 방해되는 걸 먹고 있을 수가 있어. 유전적으로 안 맞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모두가. 내가 지금 유달리 살이 안 찌고 피곤하다.
엄마가 내 몸에 안 맞는 거 먹이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는 밥 안 해주는데 사 먹는데요? 이상한 거 사 먹으니까 그렇게 해줘. 뭐 그럴 수 있어. 굉장히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특히 남자애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 좀 넘잖아? 그럼 신체 골격이 원래 좀 더 커지는 게 정상이야. 내 몸이 안 커진다고? 엄마가 해주는 밥이 안 맞는 거야. 잘 생각해봐. 그럴 수 있어. 검사 한번 해보면 나한테 뭔가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런 걸 알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 거야.